네, 이번 시간에는 예를 통해서 이 다음에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생활 속의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사소한 언행이 주는 영향, 원하는 행동으로 유도하기, 원치 않는 행동 못하게 하기, 잘한다고 해서 하는 실수들, 그 다음에 생활 속의 사소한 지침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엄마 아빠와 주변인의 언행을 그대로 따라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듯이 엄마 아빠가 맞벌이고 바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우리가 누구나 쉽게 노인의 말투를 쓰는 것을 쉽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뀔 것 같지만 학교 생활 중에도 그대로 노인의 말투를 씁니다. 학교 생활에서 친구 관계나 행동 거지가 다 그것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학교에서도 별명이 노인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거랑 똑같이 만약에 엄마가 말끝마다 정말 지친다, 힘들어, 그리고 그런 표정을 자꾸 지으면 아이들 어김없이 거짓없이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빠들이 하는 말들 중에서 에이 그냥 대충 넘어가지 뭐, 에이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이런 말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3살 먹나 또는 13살 먹나 거의 똑같은 말을 합니다. 특히 딸들이 엄마 말을 정말 잘 따라합니다. 현직에서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 저 말투 어디서 많이 익숙한데, 저 표정 많이 익숙한데 하면 영락없이 그 아이의 엄마가 사용하는 말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긍정적인 말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는 욕, 꼭 그 단어를 사용해서 욕을 합니다. 특히 그것을 바깥에 나가서 써먹었을 때 친구들이 좋다고 웃고 그러면 그것이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소하게 하는 말, 오늘은 바쁘고 힘드니까 밥은 이걸로 때우자, 이런 식의 말을 만약에 자주 쓴다면 그 아이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때우자, 넘어가자, 피곤하다 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자주 쓰는 말과 표정이 무엇인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대로 갑니다. 다음, 그러면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첫 번째, 이것이 이제 부모가 사랑을 주는 방법입니다. 강제로 유도를 해서는 절대로 안 합니다. 인간은 강제로 끌고 가면 절대로 안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모범이겠죠, 모범? 그런데 부모가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건 아이들이 금방 압니다. 억지스럽게 하니까,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니까 아이도 역시 억지스럽게 일시적으로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방법을 말해봐라. 좋은 방법은 바로 어디 있냐면 생활 속에 조금씩 끼워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간단합니다. 아빠가 먼저 식사하고 가자는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는 그냥 두십시오. 아빠가 먼저 나가서 잠깐 10분 15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아이는 이때 무료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엄마도 역시 나가서 한다던가 아니면 엄마는 자기 일을 한다던가, 이래서 아이가 궁금해질 때쯤 그때 한번 같이 데리고 나가는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처음은 항상 힘들지 않고 재미있게 가야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아이가 책을 조금은 읽었으면 좋겠는데 생활 습관으로 했을 때에는 책을 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읽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아빠가 먼저 아무 책이나 관심 있는 책을 보고 진중하게 15분에서 20분 정도 보는 겁니다. 아이들의 집중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답니다. 엄마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행동을 생활 속에서 작게 끼워 넣음으로써 아이가 따라하게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이렇게 하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거부 반응이 나오는 시작은 안 됩니다. 작게 끼워 넣어서. 그 다음, 원하지 않는 행동을 아이들이 하게 될 나이가 분명히 오고 그런 행동이 재밌어서 아이들이 그 행동만 하려고 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이 행동을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느냐, 지금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은 어느 부모든 따라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뭐 잘하는 부모도 있고 못하는 부모도 있는데 말씀드린 방법으로 작게 실천하면 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제지하는가, 이것이 그 이후 중고등학교의 아이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좌우합니다. 지난 17년간을 볼 때 이 행동을 잘하는 부모야말로 사랑을 잘해주는 부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지 말라는 말을 억압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다가오느냐? 자, 하지 말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아이는 이미 거부 반응을 갖게 됩니다. 벌써 좋아하게 됐는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히 애나 어른이나 거부 반응을 갖게 됩니다. 더구나 아이들은 절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지 말라고 지속하게 되면 화를 내게 되고, 그때부터 아이와 벽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좋아하는 행동을 같이 하는 또래 집단에게로 관심과 사랑이 이동하면서 부모와 거리가 생기게 되고, 대화가 적어지게 되면서 원하는 행동으로 돌아갈 길이 닫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굽는 탑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좋은 방법, 원하지 않는 행동을 아이가 자꾸 할 때는 무관심하십시오. 그 행동에 무관심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십시오. 단 관찰을 해야 됩니다. 큰 바운더리 바깥에서 아이의 행동을 관찰을 하면서 무관심하십시오.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만 하다가 그 행동이 멈춰지고 다른 행동을 잠깐 할 때,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다시 원하는 행동을 할 때 그때를 기회로 해서 부모님이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그러면 그 정도로 해서 아이들이 돌아오겠냐 했을 때 환경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PC방에 빠졌다. 그럴 때는 PC방에 갈 수 있는 환경을 조금씩 줄여주셔야지, 절대 가지 마라,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런 말은 절대적으로 악영향입니다. 아이의 성장에도 그렇고 가치관에도 그렇고. 하지 마라, 강압하지 말고 무관심하고, 또는 원하는 행동으로 돌아왔을 때 칭찬을 하시고, 또는 대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걸 주시고, 정 안 되면 부모님께서 약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아이가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사소한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이 생활 속의 사소한 실수들이 아이의 평생 습관을 만든 게 이겁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첫 번째, 밥 먹을 때 밥 안 먹는다고 투정 부리면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짜증내면서 말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도 짜증과 투정으로 받지요. 평생 갑니다. 밥을 안 먹는다 그랬을 때는 한 번, 두 번 권유하고 그만 먹게 하는 것. 자, 여기서 이어집니다. 늦잠 자는 거, 옷 입는 거 다 마찬가지겠죠. 알면서 인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못해서 아이가 평생 망쳐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등교 문제로 한번 볼까요? 등교는 남하고 관련이 되니까. 학교랑 대부분의 부모님이 아이가 학교에 늦으면 차에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자, 이것이 아이의 전체적인 인생을 망쳐주는 시작이 됩니다. 사랑을 잘못 표현하는 것이죠. 아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껴주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 같은 데 보면 양말도 신겨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학교가 늦었어요. 선생님에게 혼내게 될 경우가 있다든지 그럴 때에는 아이에게 관심 있고 사랑을 한다면 번거롭더라도 학교에 전화를 해서 담임선생님에게 미리 사전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아이가 잘못한 만큼의 적당한 훈용을 받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주는 방법입니다. 그 정도 번거로움은 감수하셔야 되고 그것이 아이를 키워내는 방법입니다. 늦었다고 해서 데려다 주는 것, 이것이 아이가 망가지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렵겠지만 집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는 성적이 안 되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지 않는 학년, 학교, 나라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학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학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절대로 해롭습니다. 공부하는 건 도와주되 행동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 중요한 요인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아이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항상
아빠 엄마가 생각하기에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나이를 조금 더 먹은 아이를 만나는 것이 그 아이한테는 사실상 유리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똑같은 어휘가 아니라 되도록 많은 어휘를 말하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의 생각을 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않도록 말을 길게 소수령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 좋은 행동을 했을 때는 지나치지 않은 적절한 칭찬과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효자 효녀로 이끄는 길입니다. 작은 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생활 속에서 사실 이것 중에 거의 80% 이상을 놓치고 삽니다. 이 작은 부분만이라도 여러 번 상기해서 아이에게 행동해 줄 때 그것이 사랑이고 아이가 잘 크는 길일 겁니다. 감사합니다.